한 주간의 포인트 정리해보는 위클리 스탁 포인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고요.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님, 퍼스트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과연 어떤 포인트를 같이 짚어볼지 주제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삼성전자가 불러일으킬 반도체 나비 효과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네, 반도체 종목들 지금이 딱 변곡점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섹터들까지 소부장으로 퍼지고 있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고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 이후에 오늘장 흐름까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섹터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 삼성전자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으니까요. 정태근 이사님부터 먼저 코멘트 주시죠. 네. 실적은 뉴스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어쨌든 6조 6천억이 나왔어요. 네.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그리고 증권사 같은 경우는 밴드를 보니까 5조 4천에서 5조 9천억 정도 이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걸 뛰어넘었기 때문에 당연히 서프라이즈로 봐야 되는데 참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지금 가장 무서운 단어는 선반영.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정말 잘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보여줬던 퍼포먼스가 이어져야 정상인데 오늘 도리어 1%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러면은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겠죠. 하나는 최근까지 오르면서 선반영이 됐나? 이게 이제 첫 번째 고민이 될 거고. 네. 두 번째는 지금 어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하락했잖아요. 아마 그런 영향도 좀 받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이 상승세가 과연 지속이 될 것인가? 너무나 당연히 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제가 찬물을 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것도 고민을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누구나 투자를 하게 되면서 종목을 매수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오늘 5%, 내일 4%, 내일 7% 올라가면. 근데 중요한 건 지속성은 없는 거거든요. 그게 언젠가는. 그 폭등의 4대장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거의 언급 안 하는 엔캠, 신성델타테크, 제주반도체, 에우리봇 정말 잘 갔었잖아요. 작년 네. 10월달 이후에. 근데 지금 아무도 언급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지속이. 그러니까 지금도 삼성전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지금 5일선하고 그 지수에,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21선을 좀 같이 놓고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네. 지금 보게 되면 향해 나간 게 지수 차트인데 코스피가 지금 21선 딱 걸려 있어요. 그런데 종목을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 딱 5일선에 걸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된다는 거. 삼성전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뭘 봐야 되냐면은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 상승세가 꺾이게 된다. 그럼 지수도 같이 꺾이게 된다. 그런 결론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 그 손 팀장님이 할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을 건데 지금 오늘 보면 선물 시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매도 우예요. 매도 우인데 이게 삼성계약 정도 매도 우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마이너스가 잡혀 있는 부분을 어떻게 이걸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 마이너스라고 해서 무조건 매도는 아닌 거거든요. 네.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오늘은 매도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선물 매수 포지션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청산하게 되면서 마이너스 잡히는 경우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순수하게 시장이 하락에 한 수익이라는 포지션이 매도 포지션을 누적할 가능성이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선물 시장의 어떤 미결제 증감 동향을 같이 보게 되면은 이게 현재 오늘은 적어도 그러니까 시장에 마이너스 3천 계약이 잡히고 있는 것들이 매도 포지션 누적이 되고 있다고 보는 게 일단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요거를 선물 현재 가치를 찾아가지고 잠시 후에 제가 다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꺾이게 된다라면은 외국인 선물 매도 포지션이 좀 더 많이 누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들을 제가 보는 경계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가 안 간다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최근에 시장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수 같은 경우에 두 달 갔다가 한 달씩 오는 패턴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11월 달, 지금 화면 보시면은 11월 달, 12월 달 갔다가 1월 달 한 달 쉬고 네. 2월 달, 3월 달 갔다가 지금 4월 달 들어가지고 좀 주춤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두 달 상승 한 달 조정, 두 달 상승 한 달 조정.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삼성전자 최근에 잘 올라왔는데 영원히 올라가는 주식은 없습니다. 일단 선반영이나 혹은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가 조정을 받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가 이런 관점 속에서 함께 분석을 주셨고요. 시장의 방향성도 삼성전자와 함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 이 매도 포지션이 의미하는 바까지 함께 해석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요, 손 팀장님, 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오늘은 어떤 코멘트 주실까요?
네, 확실히 이 내용을 어떻게 3분 안에 말씀드릴까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한 2시간은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차분하게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일단 이사님 의견 중에 동의하는 부분들은 하나 있습니다. 선물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미결제 약정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수 포지션 놔두고 매도를 새로 펼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네. 이제 지수가 횡보하기보다는 위든 아래든 갈 것 같아. 만약에 횡보를 할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환매수를 하면서 이제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겠죠. 근데 미결제 약정이 늘면서 하방 포지션을 핀다는 거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뉴욕 시장이 약세를 보였던 거는 사실 가슴이 아프죠. 우리는 이제 FMC 이제 위원이라고 한다면 뭐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 전 위원, 그 다음에 제롬 파월 연주원 이 두 명의 발언을 좀 집중을 했었는데 뭐 카시칼이나 뭐 메스터 이런 분들 정말 쉽사리 이름을 듣기도 어려우신 분들이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시장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분들이 새로운 모멘텀을 찾고 있다. 근데 반도체 관련 모멘텀은 참 많은데 이 반도체를 제외한 모멘텀을 찾기가 어렵다. 특히 2차 전지 악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테슬라 출하량이 줄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뭐 알범만의 이런 리튬 가격도 좀 정체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2차 전지 발목을 잡고 있고, 오늘 포드도 사실 작년 10월이랑 올해 3월에 나왔던 뉴스가 새로 나왔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화들짝 놀라워 있으면서 2차 전지 투심이 안 좋다 보니까 조금 더 하방 압력을 주는 그런 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저는 솔직히 걱정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이사님이랑 좀 달라요. 네네. 일단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보유하신 분 중에 손실인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일단 삼성전자를 정말 85,000원에 사신 분이 아니고서야 손실이신 분이 안 계시고 85,000원에 샀어도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를 봤을 때 SK하이닉스도 19만 원에 사신 분들도 마이너스 2%예요. 근데 괜히 그 걱정을 지금 할 필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전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2주밖에 안 됐습니다. 라고 하신 분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근데 주식 투자를 6개월, 1년 이상 하신 분들은 이걸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투자라는 것은 기대에 사서 결과에 팔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는데 이 실적 기대감이 있는데 주가가 안 올랐으면 우리가 이제 앵커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시장 브리핑 주실 때 막 시가총이 2천억 안 되는 종목이 갑자기 실적 발표 시즌에 실적 발표 시즌에 시가총이 2천억이 안 되는 종목이 갑자기 상한가거나 그런 종목들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던 종목이 서프라이즈 나오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적이 나오면은 사람들은 다음 투자 포인트를 찾게 돼 있습니다. 일단 오늘 줄이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저는 일주일 만에 수익 보러 샀습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매도하시면 돼요. 네네. 근데 나는 이 종목을 가지고 분기 실적 보면서 마이크론이랑 엔비디아 실적, 이 전반 기업의 실적 체크하면서 드라이빙을 할 겁니다. 라고 하신 분들 전량 매도하시면 안 되고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줄여야 돼요. 네. 근데 여기서 또 저는 이사님과는 다르게 반도체 좀 업황은 좀 앞으로 당분간 이어질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기준은 일단 엔비디아의 실적 기조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점, 네. 그다음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개선이 됐다는 점, 그 다음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DX 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견고하게 지지를 했지만 DS 부분은 상당히 실적이 거의 영업이익이 70%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HBM 실적 반영이 크게 안 됐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D램이랑 낸드 실적이 개선이 된 거지. 맞죠. HBM은 이제 SK하이닉스는 양산 들어갔고 삼성전자는 하반기 양산이 될 거기 때문에 요거 매출이 반영도 안 됐는데도 그냥 단순하게 업황 개선만으로 실적이 반영이 된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런 기업들이 HBM의 수주를 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줄 거라는 건 제가 단언하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아마 기존에 계약하던 대로 10% 내외로 할 건데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마이크론을 따돌리면서 HBM 기술력을 보여주면은 그 이상의 실적을 가져다 줄 거죠. 근데 뉴스를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 뭐 마원 발표도 했고 그다음에 네. 가속기 뉴스 나오면서 유리기판 부각되고 있고 유리기판에 2차전지 관련 종목이 동박을 납품하니까 그 뉴스 있지만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집중한다고 한다면 실적 기조는 유지가 될 건데 드라마틱한 실적은 이 HBM3 양산 이제 EOL이라고 합니다. 엔드 오브 라인 공부를 한 거예요. 이 시점이랑 엔비디아가 공급 계획을 얼마나 주냐. 근데 만약에 정말 갑자기 뒤통수 맞듯이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고 TSMC 줄 거다
라고 하면 이제 우리 기대감 좀 찬물이 날 건데 일단 전 그 기대감은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오히려 TSMC 같은 경우 지지를 겪은 다음에 이 동선 회복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우리 기대치에 부합하거나 더 잘했으면 더 잘하지 더 못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과 또 시장의 뷰는 같게 반도체 종목에 대한 뷰는 조금 다르게 또 주가에 대한 측면에서의 뷰는 좀 더 다르게 가져가시는 부분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 이 업황 개선에 의해서 실적이 반영되고 있지 HBM이라든지 신사업 쪽으로는 전혀 실적에 아직까지는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바로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정 이사님은 그러면 반도체 쪽에서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실까요? 아, 다른 쪽 해도 되는군요. 아, 그런군요. 나 오늘 반도체 얘기라서 반도체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었는데 한 방에 해결시켜 주시네요. 사실 종목을 하나마이크론 준비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네. 준비를 했지만은 좀 매매를 쉬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오늘 했었거든요. 반도체 쪽에서요. 네. 그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4월 1일부터 시장의 추세가 조금 이제 꺾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시장과 동반해서 하락이 나오게 된다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시장과 동반해서 같이 꺾이게 된다라면은 이거는 이제 의식 관리가 좀 필요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반대로 시장이 그러거나 말거나 마웨이 가는 종목들이 있다라면은 그런 종목을 굳이 정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시장이 나가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 네. 누가 보면 꺾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시장이 꺾였다고 판단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뭐 최근에 있던 풍산이라 될까요? 이런 것도 계속 우상향이잖아요. 뭐 네. 이런 것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시장 뭐 거의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과 별개로 잘 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닥이 하락 종목사 1216종이거든요. 네네. 대부분의 종목은 다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종목을 준비했지만 이걸 말씀드린 게 맞나? 라는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그 고민을 싹 해결시켜 주셔가지고 일단은 저는 종목 하나 마이크는 준비했지만은 네. 저는 좀 패스, 좀 관망을 그냥 지금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현금이 최고. 좀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저는. 네, 일단 하나마이크론 체크는 해주셨지만 시장의 추세가 꺾였다는 점에서 시장에 상관없이 가는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현재 매매를 좀 쉬고 관망을 해보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손 팀장님은 반도체에 대한 뷰가 조금 다르셨으니까요. 뭐 다른 추천할 만한 종목 있으신가요? 저는 하나마이크론 좋아합니다. 근데 네. 이사님 말씀은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이사님께서는 이제 보통 소개를 하면은 보통 오늘 종가로 사야 되나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그쵸, 거잖아요. 근데 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당연히 후공정 패키징 관련해서 가장 강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동반 매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갈 건데 이미 갔죠. 이미 갔기 때문에 눌림목 공략은 중요하다. 그다음에 반도체의 피크, 그다음에 이런 재료 소비들이 다 되지 않는 이상은 전 드라이브는 계속 갈 거다. 근데 이 반도체가 낙수 효과가 있고 순환매가 있으려면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겨야 됩니다. 근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없다 보니까 실적이 반영될 가능성이 낮은 종목들로는 손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이런 종목들 실적을 보이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얘네만큼 믿을 만한 기업은 없는 것 같아서 얘네는 사는 거죠.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뭐 한미반도체나 뭐 제주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은 이미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큼 정비례하게 실적을 보일 줄 모르니까 비중 관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 제가 딱 오늘 앞에서 말씀드릴 때 딱 네 글자 말했습니다. 유리기판. 유리기판이요?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뭐 피롭틱스나 YC캠, 뭐 JNTC 이런 종목들 너무 좋은데 해당 종목들은 매매 영역이다. 네. 매매를 잘하신 분들 위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 저는 SKC 보도록 하겠습니다. SKC 요? SKC가 이제 성장성, 안정성을 좀 고루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매매를 정말 못한다라고 하신 분들 이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이번 1분기 실적 잘 나올 거다라고 하니까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보시고 가장 변동성은 솔루스 첨단 소재가 강합니다. 그래서 매매 잘하시는 분들 그쪽으로. 근데 나는 어중간한 사람이다라고 하시면은 SKC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튬이온 2차 전지 소재인 동박기업, 3대 동박기업을 제가 나열해 드렸어요. 네. 근데 악재가 나올 만큼 나왔습니다. 지금
SKC가 1분기 공장 가동률이 바닥을 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일주일 전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박원철 SKC 사장께서도 이런 전례 없는 상황이 나왔지만 우리 포기하지 않고 신사업을 개발시키겠다는 의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만약에 뭐 외국인과 기관이 외면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유리기판 대장주인 YC캠, 캠트록스, FN, 에스테크가 다 SKC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해당 종목들 매매를 해보시면 좋은데, 이 SKC가 만들고 있는 유리기판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을 YC캠, 캠트록스, FNS가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에 들어가는 동박을 납품하는 SKC의 이 가장 관련 있는 세계 종목 연관성이 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 맹점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은 증명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유리기판 같은 경우도 양산 시점이나 이런 것들 보수적으로 보신 분들은 한 2026년 보시고요. 긍정적으로 보신 분들 2025년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보여줄 실적은 엄밀히 전액 이제 동박 관련 실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적자폭은 줄어들면서 흑자 턴어라운드 할 시점은 조금 남았으니까 수급 좋고 주가 추이 좋으니까 제가 긍정으로 말씀드리되 매매 관점으로 눌림목 공략, 분할 매수 잘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C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원래 유명했던 기업인데 이 앱솔릭스를 이 합작사로 같이 갖고 있어서 SKC 최근에 또 유리기판으로 묶여서 주가가 잘 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셔도 좋겠지만 매매 관점으로 접근해보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종목들 중요한 날이었는데요. 전략과 더불어서 종목까지 함께 연결해드렸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위클리 스탁 포인트 시간이었고요.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님, 퍼스트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따뜻한 봄인데 날씨랑 다르게 시장이 좀 많이 위축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주말 중에 좀 쉬시면서 전략 정리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총선 일정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큰 수익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의 중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 고정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